같은 나이임에도 피부 노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콜라겐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붕괴가 되죠. 그래서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지는 것인데, 진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가장 항노화 기능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입증이 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피부과에 근무하는 전문의 조소연입니다. 저는 주로 피부 노화의 기전, 그리고 피부 노화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해서 한 20년 넘게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백옥 같고 주름 없는 팽팽한 피부를 갖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같은 나이임에도 어떤 사람은 젊은 피부, 또 다른 사람은 나이가 든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피부 노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피부 노화의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로장수 시간에는 피부 노화와 그 예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내인성 노화 그리고 외인성 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인성 노화는 유전, 인종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외부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노화가 외인성 노화라고 하는데요. 몸의 다른 장기와 달리 피부는 외부 환경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제일 표면에 있는 장기다 보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서 80%는 외인성 노화, 20% 정도가 내인성 노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는 몰라도 적어도 피부만큼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건강하고 젊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후천적으로 외인성 노화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얼굴에서 진행되는 노화 중 80%가 햇빛에 의한 광노화가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28년간 배달 트럭을 운전한 미국의 69세 남성의 사진인데요. 차창을 통해서 자외선이 왼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얼굴에 닿아서 저렇게 왼쪽 얼굴만 진피, 표피가 다 붕괴되어서 주름이 굉장히 깊게 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예죠. 광노화로 인해서 주름 외에도 색소 침착, 기미, 일광 흑자, 검버섯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이 중에 남자에서는 검버섯, 여자에서는 노인성 흑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광 흑자는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 생기는 얼룩덜룩한 갈색 반점으로, 그래서 기미보다 훨씬 경계가 명확한 게 차이가 있고요. 만져보면 평평한 반면에 검버섯은 일광 흑자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위로 자라 올라와서 갈색의 이런 양성 종양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양성 병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부암은 악성 종양으로 완전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 피부암은 어떻게 다르냐? 기저세포암이라는 암은 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까만 점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이저를 다 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다시 똑같이 까맣게 생긴다. 그러면 피부암을 의심해서 조직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고요. 흑색종의 경우에는 대칭적이지가 않아서 모양이 이 병변을 반으로 딱 접으면 양쪽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비대칭인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라든지 그렇고, 좀만 뭐 자극이 됐는데 갑자기 거기서 피가 나오면서 피가 잘 멎질 않는다든지 그런 궤양일 경우 반드시 피부암을 의심하고 조직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간혹 건선이라는 질환과 건성 피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선은 상당히 드문 각질이 두껍게 끼는 빨간 반점 같은 게 생기는 특이한 피부 질환입니다. 드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0.56%에만 있는 질환이고, 이건 피부과에서 그거에 특화된 치료를 평생에 걸쳐서 잘 받으면 깨끗한 피부를 지닐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건성 피부는 피부가 그냥 단순히 건조하고 피부염으로 진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종 이 양성 종양이라든지 악성 피부암들은 대부분 다 햇빛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까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산소가 몸으로 들어와서 대사 과정에 쓰이는데요. 이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산화 손상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중요한 거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햇빛을 쪼인 지 한 15분 이내로 활성산소종이 급격하게 피부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광노화가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주름살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피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반대쪽 손등에 살을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5초간 들어 올렸다가 탁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부가 원래대로 평평하게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피부 탄력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30세 미만에서는 1, 2초 안에 바로 원상복구되고요. 30, 40세 사이면 3, 4초, 45에서 50세면 5에서 9초, 60, 70세는 10에서 15초, 70세 이상이면 아주 서서히 35초에서 55초 사이에 피부가 원래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라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얼굴하고 목까지 정확히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만 얼룩덜룩하고 주름살이 굉장히 깊게 팬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집에만 있어서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외선 A는 유리창을 통해서 실내로 다 들어옵니다. 다 투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조건 아침에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 전체에 바르시라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원짜리 크기만큼 손에 짜서 나가기 20분 전에 미리 바른다. 목과 손등에도 발라주시고 눈을 감고 눈두덩에도 다 바르셔야 됩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주름살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특히 이 부분을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골고루 발라서 흡착이 잘 될 때까지 한 20분을 기다린 후에 외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야 이 성분이 충분히 피부 표면에 다 들러붙어서 흡착이 돼서 피부의 세포 대신에 자기가 다 산화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충 바르고 바로 나가시면 충분히 피부 표면으로 붙지를 않아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비타민 A 크림, 레티노이드입니다. 이건 비타민 A 유도체, 즉 화장품 성분입니다. 레티노이드는 진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가장 항노화 기능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입증이 된 물질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도 이 레티노이드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레티노이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피부를 주름 없이 지탱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층이 진피층인데요. 표피 바로 밑에 있는 제일 두꺼운 진피층이 거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 전체 무게의 한 70% 정도가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붕괴가 되죠. 그래서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지는 것인데 레티노이드를 계속 바르게 되면 이런 현상을 실제로 역전시켜 줍니다. 실제로 콜라겐 합성이 증가가 되는데요. 콜라겐을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효과, 그리고 얼룩덜룩한 색소를 좀 더 환하게 바꿔주는 효과, 굉장히 다양한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레티노이드를 아침에 외출 전에 바르면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 저녁에 이제 세수를 하고 얇게 얼굴 전체에 펴 바르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5분 후에 보습 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고요. 가끔 콜라겐 재생을 위해서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는 로션을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르는 콜라겐은 분자량이 굉장히 큰 분자이기 때문에 바른다고 해서 절대로 피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표피도 뚫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겉에 바르는 레티노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 세 번째 비법, 바로 보습제를 틈틈이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해서 좋은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특히 팔다리 같은 부분 가려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표피와 진피가 점점 얇아지고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조해지면 피부에 있는 신경 말단이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가려움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보습제 사용인데요. 보습제를 바르면 바른 직후에 피부가 수화가 되어서 표면의 굴곡이 평평하게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제의 성분 자체가 피부 표면으로 싹 스며들어가서 흡수가 되어서 장벽의 원료로 사용이 되어서 더 질적으로 튼튼한 장벽을 실제로 만드는 데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려움증을 느끼는 환자한테 긁는 대신에 보습 로션 한 겹을 바르시라고 합니다. 특히 보습제를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해서 바르시면 가려움증이 뚝 끊어지죠. 일단 차가우면 이 온도가 높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 말단 수용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용체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세수를 하거나 샤워할 때 물기가 채 마르기 전에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물기가 증발하면서 피부의 물기를 다 빼앗아서 이 물기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를 팍팍 밀어야 시원하다. 얼굴에 스크럽을 한다든지 각질 제거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피부과 관점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내 피부의 표피의 제일 위에 있는 층이 각질층인데 이 각질층이 피부 장벽 기능이 제일 중요한 층입니다.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몸에 해로운 병균이나 외부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날려버리시면 피부에서 왜 내 장벽이 자꾸 없어지지? 더 만들어서 빨리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각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를 밀지 않아도 우리 피부의 표피는 한 달에 한 번씩 새 표피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피부는 일을 하면서 새 피부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각질을 미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보습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보습 로션을 많이 발라주셔야 피부 교체 주기가 정상화되면서 각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 항산화제를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 섭취를 통해서 피부를 노화를 늦출 수가 있는데요. 저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꼭 섭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C는 독자적으로 직접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비타민 E는 비타민 C하고 같이 사용하면 더 오랫동안 작용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C와 E를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나중에 레이저고 뭐고 이제 주름을 지우고 그런 시술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최대한 피부 노화를 아예 예방을 끝까지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은 피부 노화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